자, 이번 파트는 우리 5단원이고요. 드디어 이제 삼각함수가 들어갔어요. 우리가 지수함수까지 끝내고 드디어 삼각함수가 들어갔다. 자, 삼각함수에서 제일 첫 번째 뭘 배워요? 라고 물어본다면 일단은 60분법과 호도법이라는 각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 60분법과 호도법. 자, 무슨 얘기냐면 각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야. 우리 60분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각이라는 걸 표현할 때 60도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바퀴에 총 360도를 360등분해서 표현하는 표현을 60분법이라 얘기해. 지금 니네가 평소에 쓰는 뭐 30도예요, 60도 이런 표현이 60분법이 되겠다.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다? 호도법이라는 것을 한번 배워보겠다가 되는 거야. 호도법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하나를 그려볼게. 됐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부채꼴을 하나 만들었어. 됐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호의 길이가 R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각을 앞으로 정의를 내릴 거고 그 각을 앞으로 1 라디안이에요 라고 표현하는 걸 호도법이라고 불러. 부채꼴에서 반지름이 R일 때 그 호의 길이가 R이 되는 순간에 이 각을 1 라디안이라고 부르고 얘를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반지름의 길이가 또 이렇게 가서 또 R이 될 때가 있겠지. 그럼 당연히 총 2R이 될 거고 그럼 여기도 당연히 1 라디안이 되니까 이만큼의 각은 몇 라디안이 되겠다? 2 라디안이 되겠다라고 써준다는 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도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뭘 연결시킬 거냐면 우리 V 부채꼴에서 반원의 호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반원의 호의 길이라는 것은 당연히 원의 둘레 2파이 R의 절반이 되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전체 호의 길이를 뭐라고 적냐면 파이 R이라고 부르겠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제 호의 길이가 저기가 파이 R이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 각을 무슨 라디안이라고 부르겠니가 되겠고 우리가 아까 여기가 2R일 때 2라디안, 1R일 때 1라디안, 파이 R이면 무슨 라디안? 파이 라디안이에요 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저 파이 라디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몇 도랑 똑같더라? 180도랑 똑같다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요 파이 라디안이라는 것을 180도다라고 부르겠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2파이 라디안이 몇 도가 되겠다? 360도예요 라고 얘기하겠다는 얘기야. 읽을 때 형민이 뭐라고? 라디안. 한글로 한번 써줄까? 적혀있나? 미안해. 라디안. 이렇게 알았죠? 얘기한다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첫 번째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호도법과 육신법을 자유자재로 바꿀 줄 알아야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일단은 파이 라디안이 180도니까 1 라디안을 다시 써보면 얘네 양변을 파이로 나눠야 되니까 파이분의 180도가 되거든. 그럼 1 라디안이 대략 몇 도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우리는 파이를 3.14로 생각을 할 거고 그럼 180도를 3.14로 나누면 얘가 대략 57도 정도가 돼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당연히 여기가 R, 여기도 R이니까 얘가 만약에 직선이었으면 정삼각형이니까 60도가 되는 게 맞지만 얘가 이렇게 호의 길이가 이렇게 곡선이 되니까 조금 각이 줄어들어서 한 요 정도 각이 되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또 우리는 얼마? 거꾸로 1도는 몇 라디안이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180도 여기를 180으로 나눠야겠죠. 그럼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당연히 만약에 이 각은 3.14를 180도로 나눈 값이니까 0. 얼마 라디안을 쓸 수 있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라 쓸 수가 있고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을 쓸 수가 있어. 그럼 이 성질을 가지고 예를 들어
3분의 파이 라디안은 몇 도입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그러면 당연히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파이 라디안을 180도라는 기준을 세워서 양변을 3으로 나누면 되니까 얘가 몇 도가 되겠다? 60도가 되겠다. 그래서 풀어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라디안을 60분법으로 바꾸는 방법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도 됐어? 그럼 이제 거꾸로죠. 120도는 몇 라디안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여기 1도를 기준으로 해도 괜찮고요. 됐어요? 또는 여기를 양변을 얼마로 나누겠다도 괜찮고. 그러면 120도는 여기다 양변에 120을 곱한 거니까 180 곱하기 파이에 120을 곱해서 얼마가 되겠다? 3분의 2파이 라디안이다 라고 적어줄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런데 이 라디안이라는 것을 매번 단위를 쓰기가 우리가 좀 귀찮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각함수를 다루는 동안에서는 결국엔 이 라디안의 기호를 생략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는 전부 다 라디안이 붙는 표현이 맞지만 우리는 앞으로 각도를 얘기할 때는 저 파이를 단순하게 그냥 180도다라고 생각하겠다는 얘기야.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는 라디안이 붙어있다. 그래서 언제는 파이를 3.14로 생각하고 언제는 파이를 180도로 생각하냐를 했을 때 파이를 각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80도가 맞는 거고 걔를 상수적인 개념으로 3.14로 바라보겠다가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근데 실제로 이게 다 라디안이 원래 붙어있는 거에 각일 때는 근데 그걸 귀찮으니까 좀 생략한 거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요 1라디안이 뭐냐? 반지름 길이가 R, 호의 길이가 R일 때 1라디안. 요게 중요하고 그러면서 해당하는 파이 라디안이 180도가 되면서 우리는 1라디안과 1도가 몇 도 몇 라디안 하니까 이런 라디안과 60법을 호두법을 60분법, 60법 호두법으로 일단은 자유자재로 바꿀 줄 아는 게 첫 번째 니네가 해야 될 거가 되는 거야. 이거 잘 바꾸나 혹시 다들? 그래서 요령을 살짝 한 번 더 알려주면 예를 들어 5분의 6파이 라디안을 구하라 그러면 라디안 생략할게. 단순하게 그냥 어떻게 바꾸면 이 자리에 얼마 집어넣으면 돼? 180도 놓고 계산하면 되는 거 다들 혹시 알아 몰라? 대충 알아? 알겠어? 그래서 여기 얘가 알겠지만 180도니까 여기다 180도 넣고 이거 계산해주면 몇 도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꿀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호도법과 60법을 정의했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뭘 구할 줄 알아야 되냐면 그러면 이 사실을 가지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할 줄 알아야 된다. 다들 아나?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기. 자, 부채꼴이 딱 주어졌어요. 반지름 길이가 R 그리고 여기를 이번에 알파 라디안이라 그래서 각이 라디안이 주어졌어. 그리고 여기가 세타라 쓸까? 세타 라디안. 가로를 친 거는 생략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그 호의 길이를 L이라고 주어졌고 요 부채꼴의 넓이를 S라 그랬을 때 우리는 요 호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겠습니까?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원래 우리가 호의 길이는 중학교 때 구할 줄 알아요. 어떻게 구하냐면 예를 들어 반지름의 길이를 2라고 하고 요 라디안이라고 알고 얘를 60도 써서 60도라고 한다면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2 파이 r을 써놓고 우리가 몇 도? 360도분의 60도라고 해서 요 호의 길이를 구했다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라디안 각을 통해서 구할 거면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일단 방법은 2파이 r을 구하고 원래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360도분의 세타 도를 통해서 구했어. 맞니? 그런데 이제 우리가 60도 바꾸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 360도를 호도법으로 바꿔주면 얘가 몇 라디안? 2파이 라디안이 되겠고 그럼 세타도 세타 라디안이니까 이게 상량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2파이가 싹싹 지워져. 그러니까 그 남는 거는 뭐밖에 안 남아? R 세타만 남겠죠. 이렇게 남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과 세타 라디안을 곱하면 되는 거야. 즉 우리는 60도를 호도법으로 고치면 몇 라디안?
3분의 1 파이 3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니까 3분의 파이라고 딱 적으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그냥 두 개를 뭐 하면 되겠다? 곱해서 3분의 2파이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그럼 실제로 아까 구했던 360도분의 60도보다 조금 더 빠르게 구할 수가 있더라. 알겠죠? 그래서 호의 길이는 세타 라디안일 때 r 세타 이렇게 구하면 될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넓이도 구해보자. 원래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60분법일 때 이렇게 하죠. 파이 r 제곱에 360도분의 세타 도가 되는 거야. 근데 얘를 라디안으로 바꾸기 위해서 방법 어렵잖아. 얘를 또 2파이라고 바꿔. 그럼 얘가 세타 라디안이 된다라고 표현해주면 돼. 그러면 파이가 지워지겠고, 그러면 남는 것은 얘가 2분의 1 r 제곱 세타다 라고 적어서 이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때 세타는 라디안이라고 써주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넓이를 구하라 그래, 여기가 요거일 때 그러면 2분의 1 r 제곱 세타 라디안 적어주면 요게 부채꼴의 넓이라고 구할 수가 있다. 됐어.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호도법이라는 걸 배우기 직전까지는 해당하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2파이r 곱하기 360도분의 세타도 또는 파이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세타도로 구했다면 우리는 이제 그 360도를 2파이 라디안 생각하게 되면 그 자리에 대입했을 때 나오는 공식이 L은 r 세타,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그 넓이 공식이 되겠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겠다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알아듣겠어? 좋아요. 자, 마지막 하나만 좀 얘기하고, 알았죠? 거기까지만 해서 오늘 문제풀이를 끝낼 거야. 자, 세 번째는 일반 각이라는 얘기를 해보자. 일반과 각을 표시해보자 라는 얘기예요. 오늘 거기까지만 더 수업할게. 자, 세 번째 일반과 일반각.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60분법과 호도법을 배워서 각을 표현하는 방법 두 개를 배웠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각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다. 그럼 각을 어디다가 표현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좌표 평면상에다가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럼 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다. 기준은 이 좌표 평면상에서 원점 기준으로 해서 x축의 양의 방향 쪽으로 그래서 이 직선을 긋고, 이 직선부터 우리는 앞으로 각을 시작할 거야. 항상 기준을 해서. 근데 이 선을 일명 시초선이라고 부를 거고, 그러면 각을 표현하려면 선분 하나가 더 필요해. 그래서 반직선 OP가 하나가 더 필요하다. 됐어요? 우리 반직선의 이름을 동경이라고 부를 거야. 이 반직선의 이름이 동경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 반직선과 반직선 사이에 이 각이 있지? 그랬을 때 이 각을 표현하는 것을 일반각이다라고 얘기하겠다는 얘기야.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 당연히 이 각도가 60도 썼을 때 60도가 생성되는 동경이 있겠지. 여기까지도 오케이? 그런데 실제로 이 동경이라는 위치는 이 만약에 세타가 몇 도가 돼도 똑같냐라 그러면 420도가 되더라도 420도라는 것은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한 바퀴를 돌고 그리고 다시 60도를 갖기 때문에 실제로 60도와 420도의 동경의 위치는 같다가 되는 거야. 됐어? 즉, 저 동경의 위치만 가지고서는 그것이 60도인지 420도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겠고, 그러면 우리는 그 각을 일반적으로 해결할 거다라는 걸 일반각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각의 방향을 얘를 요 방향으로 가는 것을 항상 플러스 방향, 요 아래쪽으로 가는 것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생각할 거야. 즉, 예를 들어 동경의 위치가 4사분면에 있을 때 만약에 이쪽의 각이 45도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실제로 이 각이라는 것을 그냥 마이너스 45도라고 쳐다보거나 또는 나머지 이쪽에 플러스 각이라고 해서 315도라고 볼 수가 있다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이다.
그럼 이제 일반각을 어떻게 쓸 건데? 라고 하면 이 동경의 위치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얘가 어디에 있든지 그 각이라는 것은 하나로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왜? 360도 도는 것은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세타가 60도인 동경의 일반각을 구하려면 우리는 앞으로 저 세타를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60도예요 라고 쓰겠다가 되는 거야. 그때 n은 정수. 정수라는 것은 음의 정수가 들어갈 수가 있어서 얘가 이쪽으로 360도 도는 방향 또는 반대쪽으로 도는 방향 어차피 위치는 똑같이 판단이 되니까 저렇게 쓸 거고 얘를 일반각이다라고 얘기하겠다가 되는 거야. 됐어? 그때 우리는 이 각을 이제 일반적으로 써보면 이 각을 선생님이 이제 알파 도라고 쓴다면 해당하는 앞으로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도예요 라고 적을 거고 n은 정수가 될 거고 해당하는 알파 도는 당연히 0도와 360도 사이에서 그 각을 써주면 되겠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오케이? 그런데 우리는 방금 호도법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 일반각을 쓰는 표현이 결국에는 이것만 있냐? 아, 360도를 이제 호도법이면 뭐다? 2파이라고 쓸 수가 있으니까 요 각을 2파이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라디안이라고 쓸 수가 있어. 즉, 그 해당하는 각의 동경이 값이 뭐가 나왔으면은 60분법 나오면 이렇게 일반각 쓰는 게 일반적이고 그 각이 호도법 나오면 이렇게 쓰는 거다. 즉 예를 들어 3분의 2파이의 일반각을 써주세요 라는 얘기야. 동경 3분의 2파이의 일반각을 쓰세요. 그러면 그때 세타는 2파이 n 더하기 3분의 2파이다 라고 쓰는 게 요 일반각을 쓰겠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의 일반각을 쓰세요 라고 얘기하면 세타는 2파이 n 써주고 여기다가 우리는 양수각을 써서 3분의 몇 파이? 5파이다 라고 적어주는 게 일반각으로 쓰세요가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3분의 5파이가 똑같아야 돼. 더하기 2파이가 돼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좀 문제를 쭉 풀어볼 거다. 알겠죠? 자, 1번 해보자. 60분법과 호도법에 대하여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는 얘기입니다. 기억, 16도는 45분의 4파이 라디안하고 똑같냐? 라고 나왔죠. 그러면 우리는 두 개 똑같다고 확인하기 위해서 180도 자리에 파이 라디안에 180도를 대입을 해보겠다. 그러면 계산하면 이게 얼마야? 약분하면 4가 돼서 총 몇 도가 되겠다? 16도가 되겠다가 맞겠죠. 그래서 일단은 기억은 맞다가 되겠다. 마찬가지 2분의 9파이 라디안이 40도가 되냐? 파이 자리에 180도를 집어넣게 되면 40도 맞겠네. 그래서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겠다. 자, 3분의 라디안이 뭐가요? 파이분의 60도가 되냐? 맞아요? 해당한 여기다가 파이를 곱하면 3분의 파이 라디안 60도냐? 맞는 얘기? 틀린 얘기? 맞는 얘기. 맞아? 알죠 다들? 여기다가 진짜 뭐 180도 집어넣으면 3분의 1이 딱 되면서 3분의 라디안이 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 자, 이 라디안은 파이분의 360도다. 맞는 얘기 틀린 얘기? 맞는 얘기. 그래서 뭐야? 전부 다 맞는 얘기를 했다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 바꾸는 걸 할 줄 알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뒤쪽 가볼게요. 자, 그 다음 유형 2번. 동경의 위치. 다음 각이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가 제3, 4분면에 있는 것은 동경이라는 것은 반직선의 위치를 뜻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3, 4분면에 있어야 돼. 그럼 430도는 3, 4분면에 있네라고 하면 얘를 우리가 일반각적으로 표현해주는 거야. 그럼 얘가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얼마가 되는 거냐? 이게 70도가 70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저놈은 동경의 위치는 몇 도랑 똑같아? 70도의 위치가 있으니까 우리는 쟤는 몇 사분면에 있다? 1사분면상에 있어요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아니죠. 자, 870도도 뭐가 되겠어? 얘는 360도 곱하기 2 더하기 150도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 150도니까 얘는 몇 사분면? 2사분면. 맞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가 되겠다. 자, 1560도. 얘는 360도 곱하기 얼마? 4. 이게 얼마냐? 1440이죠. 1440이니까 120도인가? 넣는 게. 그래서 얘도 2사분면. 자, 마이너스 750도를 계산해보면 요거는 당연히 내가 알아보기만 쓰면 되긴 해. 일반적인 표현 아니지만 예를 들어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 정도만 때리고 여기를 마이너스 30도라고 쓰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동경의 위치만 파악하기 위해서. 왜? 마이너스 30도는 결국에 330도가 되는 표현이니까 쟤는 몇 사분면? 4사분면이겠다. 이거는 그냥 표현적으로 일반적 쓰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냥 알아보기 쉽게만 계산하면 되니까 저렇게 쓰자. 마이너스 1240도를 가보자. 얘는 뭐야? 360도 곱하기 뭘로 갈래? 마삼 갈래? 마사 갈래? 마사. 그래, 마사로 가면 얘가 마이너스 1440도에서 가는 거니까 플러스 몇 도가 되겠어? 200도가 되겠죠. 그럼 200도니까 몇 사분면이 맞아? 3사분면 맞겠죠? 그래서 맞다가 되는 거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쪽 한번 풀어볼게요. 간단하니까 풀어보자. 자, 이번 유형 3번에 이런 얘기를 볼게요. 세타가 제2사분면의 각일 때요.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없는 사분면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우리 학생들이 가장 잘못하는 풀이는 뭐냐면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니까 해당하는 세타를 그냥 2사분면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90도와 180도 사이에요 라고 대답을 해놓고 쓰는 거 아니야? 얘를 그냥 3으로 나눠서 30도와 60도 사이에요 라고 대답해서 선생님 얘는 1사분면밖에 안 돼요 라고 보통 대답을 해서 틀린다는 얘기야. 선생님 뭐 맞게 푼 거 같은데 왜 틀려요? 라고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다. 우리는 저 세타가 일단은 2사분면의 각일 때 저걸 3으로 나눴을 때 동경 위치를 따질 때도 해당한 이 세타라는 것 자체를 일단 일반각적으로 표현해 줘야 되는 거야. 왜? 그 앞에 360도를 붙였을 때 3으로 나누면 그 앞에 일반각이 바뀌면서 다른 각들도 표현이 가능하거든. 즉 우리는 세타가 2사분면일 때는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추가를 해서 여기 앞에다가도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와 그리고 요 세타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라고 쓰는 게 우리는 저 세타가 2사분면 각이다라고 표현하는 일반적인 표현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만 여기다가 얼마를 나눠서 3을 나눠서 우리가 전부 다 3을 나누게 되면 3분의 세타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 그리고 여기도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여기가 60도라고 적어줄 수가 있고 이제 원래 n은 일반각에서 정수였는데 우리는 이 정수들을 뭐부터 집어넣을 거냐면 0부터 차례대로 집어넣을 거라는 얘기야. 그럼 n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30도와 얘가 60도 사이에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얘네다가 1을 집어넣으면 150도랑 1을 집어넣으면 180도 사이에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n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270도와 여기가 300도가 되겠고 n에다가 그냥 3을 집어넣는 순간 얘가 360도 더하기 30도가 되면서 실제로 이 동경의 위치는 제일 첫 번째 n에다가 0을 집어넣는 거와 똑같을 테니 이부터는 구할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다.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세타가 몇 사분면이라는 것은 30도와 6 사이인 1사분면과 150도와 180 사이인 2사분면과 270도와 300 사이는 4사분면이 돼서 우리는 제3사분면은 존재할 수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게 이 문제 풀이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살짝 좀 디테일하긴 해요. 그래서 중간에 좀 많이 헷갈려하는 건데 항상 그 각을 표현할 때 앞에 일반각을 붙여서 풀어주자면 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밑에 문제를 좀 바로 풀어볼게요.
해보자.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 그래서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이 총 5가지가 있겠고요. 그 5가지 대해서 한 번에 정리하고 문제를 좀 풀게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총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일치, 두 번째가 y축 대칭, 세 번째가 x축 대칭, 네 번째가 일직선의 반대 방향, 일직선의 반대 방향, 그리고 5번째가 y는 x 대칭이라 그래서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은 총 요 5가지만 이따가 되는 거다.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보면 이런 얘기죠. 두 동경이 일치할 때 어떻게 푸냐라고 하는 곳에 우리는 좌표 평면상에 두 동경이 같은 놈이 있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이렇게 노란색의 동경과 마찬가지 분홍색의 동경이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노란색의 선의 각을 알파, 마찬가지 분홍색의 각을 베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어떻게 풀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알파라는 것도 우리 일반각으로 쓰게 되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가 되는 거고, 표현이 별론데 이 베타라는 것도 360도 곱하기 m이라 쓸게. m 더하기 베타가 된다가 되는 거야. 둘 다 도를 붙일게요. 됐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두 동경의 위치가 같을 때니까 우리는 뭐 하는 게 맞냐면 나는 빼는 게 맞아. 됐어? 그럼 두 개를 이제 뭐 하자? 빼게 된다는 거죠. 그럼 두 개를 빼게 되면 이 360도 곱하기 n과 360도 곱하기 n의 m과 n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실제로 뺐을 때 360도 곱하기 정수가 남는 거고, 알파와 베타도는 서로 같은 거니까 없어지겠다가 되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개를 뺄 거고, 두 개를 빼면 뭐만 남냐면 360도의 정수배가 남겠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것을 정리해보면 얘 두 개를 뺀 거네. 360도 곱하기 n이 되겠다. 이게 두 동경이 일치할 때 풀어주는 풀이가 되는 거다. 뺀 건 360도 곱하기 n. 자, 두 번째는 y축 대칭 가보자. 이번에 y축 대칭은 해당하는 동경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 하나가 y축에 대칭됐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가보자.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동경의 위치는 어떻게 되겠냐라 그러면 우리의 y축 대칭은 여기가 알파면 당연히 여기 쪽도 알파가 된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번엔 두 개를 뭐 하는 게 계산상 편하냐면 더하는 게 편할 거고, 두 개를 더한 각은 항상 몇 도가 되겠다? 180도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개를 더할 거고, 선생님 얘가 180도네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해당하는 알파와 베타는 전부 다 앞에 360도 곱하기 n과 360도 곱하기 m이 붙어 있는 거니까 이번 두 개를 더했다라는 것은 360도 곱하기 정수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얘가 180도다. 그래서 얘는 이번에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다라고 써주는 게 y축 대칭이다. 선생님도 이거 안 해요? 5개? 나 그냥 그림 그려서 하고 해? 나도 사람이 다 못 외웁니다. 그렇죠. 자, 그럼 x대칭은 당연히 어떻게 풀겠니? 라고 나오면 동경이 하나가 이렇게고 하나가 이렇게인 거야. 근데 항상 동경이라는 걸 적을 때는 항상 시초선부터 가긴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렇게가 되는 거야. 이게 서로 x축의 대칭이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부분 보이죠? 여기가 또 뭐가 되는 거야? 알파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두 개를 뭐 해보는 게 맞고 더해보는 게 맞고, 그 더한 게 360도가 되는데, 알겠지만 얘도 360도 곱하기에 360도 곱하기 n 깔려 있으니까 더한 게 360도 곱하기 n이 또 깔려 있는 거야. 그러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60도지. 그럼 얘도 당연히 360도 곱하기는 또 정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두 개를 더한 게 그냥 360도 곱하기 n이다라고만 적어주면 되는 거야. 합이 360도인데 앞에 360도 정수가 붙어있어서 그걸 또 다시 쓰면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다. 자, 일직선상의 반대 방향. 자, 일직선상의 반대 방향은 내가 동경이 하나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일직선 그리면 하나가 알파고 이쪽이 베타일 때가 우리는 서로 일직선상의 반대 방향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럼 이번엔 두 개를 또 뭐 하겠니라고 물어보면 얘와 얘를 빼보겠다라는 거야. 빼게 되면 딱 뭐가 나오냐면 이만큼이 나와서 180도가 되거든.
그럼 이번엔 두 개를 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80도인데 계속 얘기하죠? 360도 곱하기 3 곱하기 n 붙어있으니까 빼더라도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다라고 적어주는 거다. 마지막 yx 대칭을 끝낼게. 자, y 대칭은 일반각 하나가 동경 하나가 이렇게 나왔고 하나가 yx를 그려서 하나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상황이야. 그럼 이번에는 y 대칭하면 여기가 알파가 된다는 거지. 그럼 이번에 두 개를 더했더니 몇 도가 된다? 90도가 되는 거니까 이번엔 두 개를 더한 게 90도인데 항상 앞에다가 일반각 붙여서 3 곱하기 n 더하기 90도다라고 쓰는 것까지가 y는 x의 대칭까지고 실제로 내신에서는 이 5가지가 동경의 위치관계로 나오는 문제들이다. 자, 이번에는 유형 4번부터 뒤까지가 다 같은 얘기예요. 한번 풀어봅시다. 4번. 자, 두 동경의 위치관계 일치.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각 세타 크기를 모두 구하여라. 세타는 0과 파이 사이다. 즉 0도와 180도 사이다라는 얘기죠. 그럼 두 동경이 일치하니까 우리 뭐 할 거다? 뺄 거다? 6세타 마이너스 세타다라고 얘기할 거고 우리는 두 개를 뺐더니 뭐가 되는 거다? 360도 곱하기 n이다 라고 적어주면 이게 두 동경의 일치관계였죠. 따라서 두 개를 빼면 당연히 몇 세타가 되겠다? 5세타가 될 거고 내가 360도 곱하기 n이 되니 세타는 몇 도예요? 라고 얘기하면 72도 곱하기 n이다 라고 적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세타가 될 수 있는 것은 n에다가 정수들을 집어넣을 거고 0 집어넣으면 0은 없으니까 안 되고 1 집어넣어서 세타는 몇 도가 되겠고 72도도 되겠고 180도까지니까 144도까지가 되겠다라고 적어줄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72도와 144도다 라고 답을 내주면 되겠죠. 됐죠?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자,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y축의 대칭일 때 세타의 값을 구해주는 문제가 되겠다. 답을 봤더니 호도법으로 해야 되니까 호도법으로 좀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리고 y축의 대칭이다. 자, 뭐하면? y축의 대칭은 뭐하면? 더하면 몇 도가 되겠다? 몇 도? y축 대칭은 180도 뭐 요거죠. 선생님도 외우지 못해요? 나도 그림 딱 그려놓고 판단하지 다 못해요. 알았죠? 그림 그리고 판단해야 된다. 이제 두 개를 더해요. 그러면 세타랑 5세타를 더했더니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이번에는 180도가 되는데 이거를 답을 호도법으로 다 쓸게. 360도도 2파이 n이라고 적어놓고 해당하는 180도도 파이라고 적어서 우리가 호도법으로 답을 내겠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두 개를 더하면 몇 세타? 6세타가 될 거고 우리는 전부 다 얼마로 나눠주자? 6으로 나눠주면 세타는 3분의 파이 n 더하기 6분의 파이가 될 거고 n에다가 이번에 얼마부터? 0부터 차례대로 집어넣어서 해당하는 0과 2분의 파이 있는 것을 구해주게 되면은 당연히 n이 처음에 0일 때 얼마? 6분의 파이가 저 범위 내에 유일하게 들어가는 답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항상 써줘야지만 답을 여러 개도 구할 수가 있다. 범위 내에서. 자, 그 다음 문제는 20번. 자, 두가 세타와 2세타를 나타내는 두 동경이 y는 x의 서로 대칭일 때 세타의 크기 중 가장 큰 값을 구하여라. 이번에 y는 x의 대칭이다. 이번엔 두 개를 또 뭐하면? 더하면 몇 도가 되는 느낌? 90도가 되는데 앞에 360도 곱하기 n이 붙어있다. 따라 이번에 두 개를 또 더해라. 그러면 얘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가 되는 게 yx 대칭이 된다. 따라서 3으로 나눠줄게요.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가 될 거고
자, 그러면 우리 세타에다가 n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30도, 1을 집어넣으면 150도, 1을 집어넣으면 270도인데 0도와 180도 사이 가장 큰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답은 150도다라고 적어주면 되겠다가 되겠죠. 하나만 더 하고요. 밑에 거 풀어볼게요. 자, 마지막은 당연히 뭐가 나왔어요? 일직선상 나오겠죠?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일 때 세타의 값을 구하라. 그게 무슨 그림이다? 요 그림을 뜻한다가 되는 거다. 따라서 요 그림을 뜻하니까 뺀 게 180도 앞에 일반각을 붙여서 우리는 이번에 5세타 마이너스 세타가 얼마?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몇 세타? 4세타가 되겠고 양변을 4로 나누게 되면 90도 곱하기 n 더하기 얘가 45도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n에다가 0 집어넣으면 45도, 1 집어넣으면 135도, 2 집어넣으면 225도인데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니까 90도와 180도 사이에서 답을 낼 거니까 n에다가 1을 집어내 135도예요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겠다는 거죠. 알겠죠? 자, 밑에까지 한번 쭉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이용해서 풀어주는 문제 봅시다. 자, 26번 반진 길이가 6이고요. 호의 길이가 2파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를 순서대로 적으라는 얘기죠. 자, 뭐라고요?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해당하는 부채꼴의 요 반지름 길이가 6이고 해당하는 호의 길이가 2파일 때 뭘 구해주자? 요 각과 그리고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그러면 우리 뭘 구할까요? 일단은 호의 길이 공식이 뭐였냐면 r 곱하기 세타 해당하는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다라고 적을 수가 있었어. 근데 잘 보면 여기서 우리가 r세타라는 것을 l이라고 둘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r세타 자리에 l을 대입하면 2분의 1에 r 곱하기 l이다라고 적어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 부채꼴의 넓이는 r과 세타를 알할 때도 구할 수가 있지만 반지름과 호의 길이만 알 때도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자, 그럼 일단 세타부터 구하자. 세타는 얘가 얼마? 2파이고 반지름 길이가 6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세타는 몇 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라디안이다라고 적어줄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럼 이 3분의 파이와 6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대입해도 넓이가 나오지만 그것보다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나왔다면 우리는 2분의 1 RL이니까 두 개를 곱한 거에다가 2를 나눠서 얼마입니까? 여기가 6파이가 되겠다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부채꼴의 넓이는 두 가지 2분의 r제곱 세타와 2분의 1 RL 이걸 이용해서 호의 길이나 넓이들을 구하면 되겠다. 가볼게요. 두 문제. 자, 이번에는 30번. 자, 길이가 12cm인 철사로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을 만들 때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되겠다. 뭐라고? 길이가 12cm인 철사로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을 만들 때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자. 그러면 결국에는 길이가 12cm 철사로 부채꼴을 일단은 먼저 만들 거야. 즉 이것을 철사를 이렇게 구부려서 부채꼴을 만들었다가 되겠고, 그럼 나와 있는 것은 요 총 길이가 얼마다? 12cm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요 부채꼴의 길이들을 결정하는 것은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되겠고, 즉 반지름 두 개와 호의 길이 하나를 더한 총합이 얼마가 되겠다? 12가 되겠다라고 알려진 사실이죠. 즉 2r 더하기 l이 얼마다? 12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구하려는 건 뭐야? 이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를 구해줘야 돼. 그럼 넓이식을 구하려는 것은 2분의 1 r제곱 세타를 써도 되고 또는 2분의 1 rl을 써도 되는데 주어진 변수가 r과 l의 관계니까 그 넓이도 2분의 1 r 곱하기 l로 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다. 자, 우리 이제는 뭘 할 거냐면은 요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할 거다가 되는 거야.
그럼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식은 이 R과 L의 관계를 가지고 요 놈을 한 문자에 대한 2차 함수로 바꾸는 표현이 있다는 거야. 따라서 예를 들어 여기서 Ln이라고 바꿔보면 얘가 12-2R이 되겠고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를 약분해서 R 곱하기 6-R이 되면서 -R제곱 더하기 6R의 최대값을 구할 거고 그럼 당연히 완전 제곱해서 마이너스의 R 빼기 3의 제곱에 더하기 9가 돼서 얘는 R이 3일 때 넓이가 최대가 9가 되겠다라고 구해서 R이 3이니 그때 호의 길이는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가 되겠다? 6이 되겠다라고 구하는 게 첫 번째 풀이가 된다. 됐어? 자, 두 번째 풀이가 보자.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은 우리가 합이 주어졌을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된다. 합이 주어졌을 때 곱의 최대값 구할 수가 있니? 뭘로 구하는 거죠? 합이 주어졌을 때 곱의 최대값 구하는 방법? 산술 기하로 또 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주어져 있는 2R 더하기 L이 산술 기하 조건에서 2 루트 두 개의 곱이 되거든. 그럼 내 목적은 R과 L이 뭘 때를 구할 거다? 최대일 때를 구하겠다가 되는 거야. 그럼 이 R과 L의 최대는 얘가 이제 얼마라고 나와 있으니 12라고 나왔으니 결국에는 여기를 2를 나누고 양변을 제곱하면 36. 그렇죠? 36이 맞죠? 36이 2RL이 될 거다. 됐어요? 그런데 내가 구하려는 건 뭐야? 2분의 RL의 최대값이니까 양변을 4로 나눠서 이렇게 되겠다가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 최대값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그때 호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항상 결국에는 요 최대값은 는일 때가 성립한다는 게 기본이야. 우리 여기서 는이라는 것은 언제 성립하냐면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모여질 때 같을 때 항상 성립하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2R과 L이 같을 때가 최대가 되는 건데 그러면 2R과 L이 같은데 합이 12가 되려면 각각이 얼마가 돼야겠다? 66이 돼야겠다가 돼서 결국에는 L은 6, R은 3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그 호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다? 지금 6이 되겠다. 그래서 풀이는 두 가지. 2차식으로 고쳐서 2차 함수로 구해도 되고 또는 산술기하를 이용해 봤더니 는이 들어갈 때가 두 개가 같을 때니까 두 개가 같을 때에 R과 L을 구해줘도 된다. 그렇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밑에 거 풀고 끝낼게요. 자, 10번. 자, 반지름 길이가 5고요. 중심각의 크기가 5분의 6파인 부채꼴로 원뿔을 만들 때 이 원뿔의 부피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자, 뭐라고요? 반지름 길이가 지금 얼마고요? 5고요. 중심각의 크기가 5분의 파인 부채꼴이 있다는 거야. 5분의 파이니까 그 각이 180도보다 넘어가서 선생님이 이 정도로 그려줬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원뿔을 만든다. 얘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을 만나게 해서 원뿔을 만든다는 얘기고 그 원뿔에 뭘 구하세요? 부피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는 거지. 자, 그럼 우리는 당연히 원뿔의 부피를 구하려면 이 원뿔의 반지름과 원뿔의 뭘 구해줘야겠다? 높이를 구할 거고 지금 나와 있는 요 길이를 우리는 얼마라고 인식을 해주는 게 맞아요? 5라고 인식해줘야겠죠? 저 부채꼴의 저 반지름이 여놈의 모선이 일면 돼요. 모선이 되겠다라고 알 수가 있다. 자, 그럼 반지름을 어떻게 구할 거냐? 라는 거죠. 반지름이라는 것은 결국엔 여기와 여기를 이어 붙였을 때 요 둘레의 길이가 결국에 요 원의 둘레랑 뭐 해야 되냐면 똑같아야 돼. 즉,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이 원의 둘레가 똑같아야지만 이 원뿔에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 우리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해보면 L이 될 거고요. 두 개를 곱해서 R 세타가 되겠고 그럼 몇 파이? 6파이가 될 건데 6파이는 원의 둘레 2파이R하고 똑같아야 된다. 따라서 우리 R은 딱 얼마나? 3이 돼서 여기다가 3을 적어주면 될 거고 해당하는 높이는 모선의 길이 5라고 나왔으니까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얼마다? 4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그럼 원뿔 부피 공식 뭐예요? 3분의 1 파이 R 제곱 H 3분의 1 파이 R 제곱의 높이 H가 되겠다.
따라서 답은 12파이예요 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밑에 거 풀고 끝냅시다.